오늘은 허위 딜러, 허위 매물을 때려잡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세일카 엄만호 대표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수원입니다. 상당히 멀리까지 왔네요. 어떻게 허위 딜러들과 싸우게 됐고 그 과정은 어땠는지, 또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판이 없는 곳이 바로 세일카 문입니다. 왜 간판이 없을까요?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꾼 허위딜러 때려잡는 대표로 유명하신 세일카의 엄만호 대표님을 모시고 어떻게 이 업에게 뛰어들게 되셨는지 빌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허위딜러 때려잡는 세일카 대표 엄만호입니다. 또 우리 유명하신 김 기자님 채널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출연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그냥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중고차 딜러 일을 하시게 됐고 사기꾼에 관해서 좀 분노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고차 딜러를 하게 된 계기는 일단 뭐 첫 번째 간단하죠. 뭐 돈을 쉽게 벌 수 있으니까. 농담이고. 네. 사실은 뭐 제가 중고차에 뭐 관심도 많았고. 네. 집 다음에 사실은 재산이 중고차거든요. 사실상 집은 너무 이제 좀 덩어리가 크고 접근하기에는 좀 용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중고차는 그래도 뭐 싼 차들 100만 원부터 비싼 차는 뭐 매력 까지 물론 가겠지만 뭐 여러 방향으로 봤을 때 뭐 여러 차 정도를 제가 또 접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차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차들 또 직접 만질 수도 있고 탈 수도 있고, 뭐 그런 계기로 해서 이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게 됐는데,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지금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 20년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사건 사고도 정말 많았는데, 일단은 뭐 그 계기로 해서 이제 중고차를 시작을 하게 됐고, 순전하게 이제 성실히 열심히 중고차를 팔고 사고 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포털 사이트 통해서 이제 홍보도 많이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전화도 많이 받게 됐는데, 그 와중에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7, 8년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분이 정말 간절하게 지금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사기가 너무 흔했거든요. 뭐 포털 사이트 자체만 해도 1위부터 쫙 밑에 10위까지 다 100% 허위 매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분들도 당연히 많았겠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분이 정말 진짜 간절하게 막 정말 울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사실은 뭐 저도 생업이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제가 불의를 보면은 정말 잘 찾는 성격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니다, 이거는 저는 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일에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런 마인드로 사실은 살아왔어요. 내가 중고차 팔면 되지, 굳이 남이 뭐 허위매물 한 것까지 구제를 내가 어떻게 해주냐. 그렇죠. 사실은 왜 뭐 어떤 분은 이 차를 뭐 제대로 샀냐, 이 차를 뭐 비싸게 샀냐,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뭐 허위는 당연한 거고, 뭐 사건 사고도 워낙 많잖아요. 근데 그분 7년 전에 그분은 이제 허위를 당했다고 하셨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죠,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저는 중고차를 사고 파는 사람이지 우리 고객님을 피해 사례를 도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해드렸는데, 한 이틀인가 3일 경과돼서 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아무리 이제 알아보고 경찰에 이제 고소고발을 해봐도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지를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분이. 3일째 전화 오는 날에는 정말 저한테 막 펑펑 우셨어요, 정말로 전화로.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시길래 저렇게 저한테 매달리실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오시라 그랬어요, 그분을. 처음에 상담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기초수급 생활자 분이셨고,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뭐 차를 고마진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뭐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로 막 문신은 기본이었거든요. 뭐 더 심했죠, 그때는. 그리고 혼자 절대 안 하고 두세 명이 이제 해결사라 그러거든요. 나중에 이제 컴플레인 걸면 이 해결사들이 그림을 좀 많이 그리신 형들이 여기 짧은 팔 입고 반바지 입고 위압감을 조성해서 이분이 안 산다고 했는데도 강제로 할부를 이제 일으킨 거예요.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가둬놓고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것 때문에 알고 보니까는 이제 빚더미 안 졌고, 뭐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도 이제 일거리도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진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 진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려고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 막 울면서 막 하소연을 하시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분은 제가 구제를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때 처음으로 사실은 이제 허위 매물이라는 사기꾼들을 만나게 된 거죠. 일단은 딱 찾아가니까는 뭐 얘네들 뭐
해결사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껄렁껄렁 되고 뭐 이제는 뭐 키도 막 180 정도 되고 뭐 몸무게 제가 볼 땐 100kg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3명 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딱 피해자님이랑 딱 들어가서 나 중고차 딜러인데 너네들 왜 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네. 욕을 하죠. 뭐 네. 당신이 뭔데? 그렇죠. 당신이 뭔데 하면서 육두문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아무리 그래도 네.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아버님 뻘인데 어떻게 이거를 시세보다 2천만 원이나 비싸게 파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저한테도 막 육두문자를 막 하면서 좀 책상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네. 막 손을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좋아, 너네들 나는 때려도 되지만 피해자님은 연세 있기 때문에 너네는 나를 차라리 때려라. 때리고 싶으면은 네. 대신에 이 돈은 무조건 해주셔라. 이분이 기초수급 생활자 분이시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나를 때리고 이분한테 돈은 돌려줘라 하니까. 근데 이 친구들도 막상 때리라고 하니까는 때리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거 인정하냐? 그러니까 인정 안 한다 그러죠. 네. 경찰을 불렀어요 그때. 얘네가 이제 경찰 부르니까 그제서야 이제 자기들이 사태 파악을 하고 그분은 제가 완벽하게 전액 환불을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 에피소드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6, 7년 전의 과거의 그렇죠. 기억인데. 네. 본격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시게 된 이유는? 그렇죠. 이제 그분 계기로 해서 일단은 제가 이제 포털 사이트 실매로 해서 이제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광고비도 당연히 많이 들지만 이 허위 딜러들 때문에 제가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들이 허위 딜러들을 통해서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 이제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다 보니까 그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많았지만 제가 사실은 앞장서서 그분들 도와드리지 못했거든요. 네. 일단은 이 허위 매물 딜러들 때문에 이 중고차 바닥이 정말 흙탕물이 됐던 시기예요. 그때 당시가. 네. 4, 5년 전만 해도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실매를 하지만 이 흙탕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좀 했었거든요. 아니면 나까지 이제 죽겠다. 시장이 자체가 너무 혼탁해져서. 그렇죠. 이게 너무 혼탁해지니까는 제가 솔직히 자신 있게 우리 뭐 가족들이나 뭐 우리 지인들한테 제가 중고차를 한다 이렇게 떳떳하게 명함을 못 내밀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부끄럽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들 중고차에 대한 선입견이 안 좋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정말 이게 누구 하나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 그 중고차 이렇게 허위 매물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당연히 업계에서는 그 허위 매물을 파는 사람들은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네가 뭔데부터 나오는 거죠. 니도 뭐 딜러 아니냐. 네. 딜러면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관행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허위 딜러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적게는 500, 많게는 몇천만 원이고 물론 실매로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 친구들도 사실은 허위 딜러처럼 많이 넣진 않지만 일부 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네가 뭐 경찰이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제가 협박도 많이 당했거든요. 이 회사에는 간판도 밖에 없는데 그것도 비슷한 이유인가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간판이 있었는데 직접 이제 찾아와가지고 진짜로 우리 직원도 위협하고 정말로 뭐 책상도 집어던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뭐 제가 있으면 제가 그 친구들을 컨트롤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은 사실은 컨트롤을 못 하거든요. 보시다시피 지금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겁내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사무실을 옮기면서 저희 상호를 이제 오픈을 안 하게 된 계기죠. 그게. 네. 이 중고차 단지에는 많은 이런 딜러들이 있을 텐데 네. 그 딜러랑 이제 마주치면은 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나요? 예전에는 좀 있었죠. 예전에. 네, 지금은 괜찮나요?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딜러들이 저를 많이 무서워하죠. 지금. 그래요? 네, 지금 뭐 제가 중고차는 수원뿐만 아니고 인부천 쪽만 가도 제 얼굴을 사실 다 알아봐요. 99%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가면은 이제 셀카 떴다 해가지고 바로 그냥 환불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약간 암에 와서 마패가 됐네요. 그쵸. 불일보면 찾는 성격이었는데 네. 세월이 흐르고 나서 불일보 못 찾는 성격으로 좀 변했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아니 근데 그렇게 허위 매물 관련해서 뭐 많은 사람들 뭐 환불도 도와주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김 기자님 혹시 최근에 그 명엄한 선수 혹시 보셨나요? 봤습니다. 보셨구나. 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종 사기거든요. SNS를 통해서 시세가 대략 3천만 원짜리 차를 이제 스팅을 하고 가장했을 때 이 친구들은 그거를 한 1,500만 원 선에서 내거든 이제 광고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월 불이익금이 한 25만 원 정도의 이제 광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한 20에서 23세
타겟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계약서에 보면 이 친구들이 이제 한 대당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 이상 그렇게 팔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거는 계약서에다가 자기 수익을 적어놨어요. 뭐 어떤 친구는 1,500만 원, 어떤 친구는 2,050만 원 한 대 팔고 남겼다고 적어놨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는 게 피해자분들한테 아니 금액에다가 자기 수익금 2,000만 원을 적어놨는데 어떻게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단은 빈 용지에다가 계약서에다가 양도계약서 사인만 먼저 받는 거예요. 여기다. 예. 할부는 대부분 풀 할부로 이제 하거든요. 예. 나이가 어리니까. 예. 그래서 이 친구들 계약서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손님 없을 때 여기 다 적는 거예요. 단서를 이제. 여기다가 뭐 수익금 뭐 2,050만 원 남겼다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백지수표를 일단 받아놓은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그 안을 채워넣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시작을 해서 이제 명호만 선수랑 저랑 이제 저 상사를 찾아갔죠. 피해자분이 워낙 이제 그 아버님이 자식이 이제 당하니까 뭐 아버님이 정말로 밤낮 없이 막 뛰어다니셨던 것 같아요. 뭐 예. 시청도 전화해 보시고 정말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그 앞에 가서 1인 시위까지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우연찮게 이 아버님이 또 명호만 선수와 또 연결이 돼가지고 또 저랑 이제 같이 이제 콜라보 형식으로 하자고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시작이 됐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명호만 선수랑 딱 갔는데 사실 명호만 선수가 엄청 크거든요. 예. 키가 190에 몸무게 한 120kg 정도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명호만 선수랑 이제 가가지고 팀장이란 친구랑 밑에 이제 알선한 친구들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명호만 선수가 공인이라는 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거기 영상에 보면 명호만 선수가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친구들이 사실 눈싸움을 엄청 했거든요. 뭐 꼴에 이름만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자존심 내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내잖아요. 뭐 그렇게 째려보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명호선수도 아무리 좀 공인이라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손을 약간 올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 하는 말이 왜 때리시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저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한 대 막으면 그냥 어떻게 기절이에요, 기절 진짜로. 근데 그렇게 덤비는 모습 보면서 아, 이 친구들이 진짜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고 이 생활하는 친구들인지 아니면은 그냥 단지 그냥 돈에 미쳐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 참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명현만 선수에게 연락이 왔을 때는 좀 네. 기뻤겠네요. 뭐 직접 만나보니까 어떤가요? 아, 일단은 되게 뭐 젠틀하시고 예의 범절도 되게 중요시 하시는 분인 것 같고 물론 처음에 이제 보자마자는 되게 뭐 거대한 산이 서 있다. 네. 아, 정말이에요. 정말 거대한 산이 서 있는 것 같고 아, 위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같이 다니면은 근데 확실히 그 허위 딜러들이 해결사들도 위압감을 느끼겠네요. 그렇죠. 뭐 이 친구 혼자 다닐 때보다는 다르겠네요. 근데 명현만 선수가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와 진짜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달라요. 공기가 틀린데 공기가. 아니 근데 그런 네.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 목적은 알겠지만 뭐 고소 고발이나 뭔가 어떤 명예훼손 등의 법적인 조치를 당할까 걱정은 안 되시나요? 일단은 저도 뭐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는지 일단은 먼저 팩트 체크를 하는데 공익적 목적으로는 명예훼손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하시면은 네. 뭔가 그들이 뭔가 위협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그렇죠. 뭐 초창기에는 제가 얼굴이 알려지기 전에는 협박 전화도 사실은 많이 받아요. 뭐 너네 집 어디냐, 너네 가족, 너네 애기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주변이나 가족들 반응은 어때요? 겁내하죠. 왜 이거 하지 마라. 왜 네. 위험한데 이거를 왜 하고 있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처음에 7년 전에 그분이 시작이 됐고 두 번째로는 이 혼탁해진 중고차 시장 깨끗하게 정할 목적으로 시작이 됐고 지금은 사명감을 갖고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얼굴이 알려지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책임감도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만둘래야 그만둘 수 없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제가 오늘도 허위 피해 당하신 분 두 분을 제가 지금 도움을 드리고 전화도 지금 계속 오거든요. 사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과거에 이런 허위 매물 딜러를 잡겠다라고 나왔던 몇몇 유튜버들이 사실은 그들이 허위 매물을 팔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 채널을 보는 분들 중에 우리 엄 대표도 그렇게 홍보를 통해서 몸값을 올리고 당신도 허위 매물을 파는 거 아니냐고 우려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불신을 갖고 하시는 분도 있고 허위 딜러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계속 제가 저격을 하니까 또 역으로 저를 또 저격하는 딜러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댓글 저격도 많이 하고 유언 비어도 사실은 많이 퍼뜨리고 근데 뭐 저는 뭐 제 자신한테 떳떳하고 지금까지 허위 매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뭐 셀카라면 다 알기 때문에요. 저는 뭐 떳떳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중고차 딜러에 대해서 워낙 시선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렇죠. 과거에 뭐 7년 전엔 더 심했다라고 하셨는데 뭐 시장 자체가 좀 나아지고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뭐 그대로인가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엄청 많이 나아졌죠.
이걸 언급을 하면 안 되지만 포털 사이트도 돈이면은 돈 내면은 다 누구나 예, 예.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받아주고 썼거든요. 네. 이재명 네. 이제 경기도지사가 그때 당시에 허위 매물을 근절하겠다 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 뒤로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허위 매물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제 관리 감독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영향력이 있었던 거는 저처럼 허위 딜러들 잡는 유튜버들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근절이 상당히 많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그 최근에는 워낙 이제 혼탁해진 중고차 시장 때문에 중고차에 차라리 대기업이 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 현대차가 뭐 진입을 곧 할 것 같은 네네, 분위기이기도 임박했죠. 하고.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